아기 돼지 삼형제 사기꾼 늑대를 이기는 법. 어느 마을에 돼지를 키우는 집에 세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돼지를 키우는 집이어서 형제는 돼지 삼형제라고 불리웠습니다. 엄마는 다 자란 세 형제에게 독립 자금을 주며 말했습니다. 세상엔 늑대 같은 사기꾼들이 많단다. 튼튼한 보금자리를 마련해야 한다. 세 형제는 각자의 성격대로 새로운 보금자리를 택했습니다. 가장 귀차니즘이 심하고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첫째는 최소 노력, 최대 효율을 외쳤습니다. 그는 복잡한 대출이나 서류 작업은 질색이었기에 급하게 스마트폰 앱으로 매물을 찾아 보증금, 최저, 월세 최고의 1년짜리 낡은 월세 원룸을 당일 계약했습니다. 계약서는 물론 해당 건물의 등기부등본 확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나한테 중요한 건 자유와 빠른 실행이지. 어차피 앱으로 쉽게 찾을 수 있는 집인데 뭘 고민해? 생각 대신 게임이나 실컷 하자. 확정일자나 전입신고 같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미처 확보하지 않아 소액의 보증금마저 쉽게 날릴 수 있는 법적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둘째는 허세와 남에게 보이는 거칠애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첫째보다는 나았지만 여전히 수고로움을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그는 멋진 신축처럼 보이는 전세 오피스텔을 급하게 계약했습니다. 전세 대출은 받았지만 집주인의 복잡한 근저당 설정 여부나 위험할 수 있는 전세 가율 같은 핵심 정보는 무시했습니다. 나는 달라. 이 정도면 내 집 같은 오피스텔이지. 서류는 부동산에서 알아서 해주겠지. 복잡하게 머리 쓸 바엔 친구들 불러서 집들이 하는 게 낫지.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깡통 전세여서 임대인이 마음먹고 잠적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길이 막막한 법적 허점이 있었습니다. 막내는 근면함과 신중함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는 리스크 관리야말로 최고의 재테크라고 믿었습니다. 수년간 절약과 공부 끝에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마음에 드는 아파트에 대한 임장을 수십 번 다녔으며 법무사 자문까지 받아가며 모든 서류를 완벽히 준비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머리가 아팠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친 단단한 벽돌집을 마련했습니다. 집은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니야. 이건 내 미래 방패야. 시간이 걸려도 모든 것을 확인하고 내 명의로 확보해야만 늑대가 뚫고 들어올 수 없어. 완벽한 소유권과 법적 안전장치를 확보했기에 늑대 사기꾼이 접근해도 법적 근거로 강력하게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기의 암흑가에서 악명 높은 큰 늑대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교묘하게 법망을 피하는 사기 조직의 보스였습니다. 늑대는 첫째의 낡은 월세 건물에 접근했습니다. 그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첫째에게 전화를 걸어 공포감을 조성했습니다. 당신의 보증금 계좌에 불법 자금이 유입된 것이 포착되었습니다. 당장 이 돈을 안전계좌로 옮기지 않으면 전액 동결되며 당신은 사기 공범으로 체포됩니다. 후. 법적 지식은커녕 상식조차 부족했던 첫째는 협박에 완전히 겁을 먹었습니다. 그는 보증금마저 떼일까 두려워 늑대가 시키는 대로 전화로 안내받은 계좌로 소액 보증금은 물론 비상금까지 모두 이체했습니다. 늑대 사기꾼은 돈을 가로챈 뒤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제야 자신이 당했음을 깨달은 첫째는 소액 보증금과 가진 돈까지 모두 잃고 망연자실했습니다. 지푸라기같이 낡은 그의 보금자리는 늑대의 한 번의 속임수 앞에 완전히 무너졌고 절망한 첫째는 울면서 둘째의 오피스텔로 도망쳤습니다. 늑대 사기꾼은 첫째의 돈을 가로챈 뒤 곧바로 둘째의 오피스텔로 타겟을 옮겼습니다. 이것은 대규모 조직적 깡통 전세 사기 수법이었습니다. 늑대 사기꾼은 건물을 타인 명의로 통째로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둘째가 나무처럼 겉만 보고 대충 확인했던 계약서의 허점을 완벽히 이용했습니다. 이들은 여러 명의 명의를 이용해 전세금을 받은 뒤 잠적했고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자 둘째의 전세 보증금은 최우선 변제 순위 밖으로 밀려 휴지 조각이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늑대 사기꾼이 둘째에게 통보했습니다. 전세금 반환? 그 돈은 이미 여러 명의 명의를 거쳐 회사 자산으로 합법적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돌려받고 싶으면
긴 법정 싸움을 시작하시든가. 후. 둘째의 오피스텔은 법적 분쟁에 휘말려 위기에 처했고 재산의 대부분을 잃게 된 두 형제는 절망하며 막내의 아파트로 피신했습니다. 늑대 사기꾼은 마침내 셋째의 벽돌 같은 아파트에 다가왔습니다. 보이스피싱과 깡통 전세로 두 형제를 무너뜨린 늑대 사기꾼은 셋째를 상대로는 총체적인 파산 작전을 시도했습니다. 늑대 사기꾼은 셋째의 주택담보대출 내역을 불법적으로 입수하고 은행 직원으로 위장한 보이스피싱을 시도했습니다. 동시에 셋째의 직장과 평판을 노린 명예훼손 계획도 실행했습니다. 내 집도 위험하다. 보이스피싱으로 금융정보를 빼내 대출을 부실화시키고 내 직장 게시판에 온갖 허위 사실을 유포해 신용과 평판을 박살내주마. 너희 형제 모두 길거리에 나앉게 될 거다. 후. 셋째는 침착했습니다. 그는 벽돌처럼 단단하게 쌓아올린 법적 지식과 자산관리 능력 덕분에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늑대 사기꾼의 보이스피싱 전화는 자동 녹취되었고 셋째는 대응하는 대신 늑대 사기꾼이 보낸 모든 협박 메시지, 명예훼손 시도 자료를 디지털 증거로 철저하게 수집했습니다. 셋째는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고 늑대 사기꾼을 사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늑대 사기꾼은 자신의 수법이 막힐 리 없다고 자만했지만 셋째의 빈틈없는 서류와 완벽한 법적 대응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결국 늑대 사기꾼은 법정의 뜨거운 소 속으로 풍덩 빠졌고 중형 선고와 막대한 배상금이라는 처벌을 받고 더 이상 세상을 괴롭히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세 형제는 막내의 튼튼한 아파트에서 안심하고 살았습니다. 첫째와 둘째도 이제야 근면함과 신중함, 그리고 튼튼한 집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셋째에게 배워 스스로의 방패를 단단하게 만드는 법을 배우게 되었답니다.